네, 보신 대로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우크라이나 전장 최전선에 등장했고요. 덩달아서 한반도 긴장감도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정부 입장 어떤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경 통일부 차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먼저 북한의 러시아 파병 문제부터 짚어볼 텐데, 어제 윤 대통령도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실제 전선 투입이 예상보다 좀 빠른 속도로 이뤄질 수 있던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 파병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는 어떻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 전쟁한 것은 당연히 불법적인 일이고 여기에 북한이 파병을 한다라는 것은 국제사회 안보에 대단한 위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북한과의 일체 군사 협력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해서 정면적으로 위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당연히 규탄을 할 수밖에 없는 일이고 무기 거래에 이어서 파병까지 강행한다라는 것은 명분 없는 전쟁에 북한의 청년들을 사지에 몰아넣는 아주 대단히 그러니까 위중한 행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북에서는 지금 이 소식을 굉장히 쉬쉬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파병 가족들이 이 소식을 접하고서 오열했다라는 얘기도 정보 당국의 전원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가족들을 격리했다 이런 소식도 들리고요. 그러니까 안보와 인권, 안보와 민생이 얼마나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아무래도 북한의 입장에서는 지금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이 워낙에 강하다 보니까 이 러북 밀착을 통해서 뭔가 타개하겠다라는 의지가 강한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미 대선을 앞두고 미 대선 이후에 뭐 종전 가능성이 있냐 없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 미 대선 이후에 전략적인 가치를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 지금 러북 밀착을 아주 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뭐 어떤 분들은 뭐 도박이다, 뭐 올인이다, 베팅이다 이제 이런 식의 표현들을 쓰시기도 하던데 도박이라는 거는 우리가 언제 하냐면 아주 궁지에 몰렸을 때 희박한 가능성에다가 이제 거는 거거든요. 그만큼 지금 북한이 느끼는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이 체제의 어떤 안정에 위협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위험천만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저희가 보도 내용을 보면은 북한군이 일단은 러시아 최전선에 도착을 했고 저희가 어제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이 북한군 병사들을 보면은 10대에서 20대 초 앳된 신병으로 추정된다. 뭐 이른바 선발대가 이 총알 바지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지금까지 파악한 이 북한군 어느 정도까지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까? 지금 북한에서도 그 가정법을 이용해서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국제법적 규범에 부합되는 행위일 것이다라고 해서 사실상은 간접적으로 파병을 인정을 했고 러시아에서도 푸틴 대통령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지는 우리가 결정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사실상 지금 파병을 간접적으로는 시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소식통을 이용한 외신 보도에 따르면 그 쿠르스크 지역으로 그 북한군이 가고 있고 또 나토 사무총장도 어제 쿠르스크에 배치됐다라고 이제 확인을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당초에 이렇게 북한군이 격전지 그 중에서도 쿠르스크에 가게 될 거라는 것은 전문가들의 많은 예측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정예 부대다 보니까 당연히 격전지에 가게 될 테고. 네, 쿠르스크 현지 저희 모습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쿠르스크는 지금 러시아가 굉장히 탈환해 오려고 애를 쓰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기에 가게 되지 않겠냐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 현대전이라는 게 개개인의 어떤 전투력, 군인의 전투력만 가지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미사일 하나로 아니면 뭐 버튼 하나로 이렇게 다 이렇게 몰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과연 개개인의 전투력이 얼마나 효과적일지는 좀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 특히나 이 쿠르스크에 만약에 배치가 된다면 쿠르스크는 완전 평원지대이기 때문에 숨을 곳이 없다는 거죠. 북한의 산악지대와는 다른 지역이다. 예, 산악지대는 어디 숨기도 하고 할 수 있지만 평원에 이렇게 그대로 노출된다는 것은 굉장히 그 북한군의 그 목숨이 쉽게 이렇게 좀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총알바지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뭐 김용현 국방장관도 얼마나 국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그 총알바지일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또 이 북한에 보면 김정은의 군부 최측근이라고 하죠. 김영복 인민군 부총참모장이 러시아에 입국했다. 그래서 파병 부대를 좀 지휘하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이건 어떤 의미라고 좀 봐야 되겠습니까? 저희가 많은 뭐 보도가 나왔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만. 지금 외신에서 이제 우크라이나 소식통을 인용한 보도가 나왔죠. 그 김용복 인민군 부총참모장이 갔다라고 나오고 있고 지금 뭐 러시아의 그 최선희 외무상이 간다라는 얘기도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굉장히 본격적으로 지금 파병이 지금 진행 중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용복 같은 경우에는 그 최근에 굉장히 노출 빈도가 높았고요. 9월과 10월에 김정은이 특수부대 훈련 기지를 간 적이 있는데 그때 동행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김용복이 갔다라는 것 과연 그가 그러면 러시아에서 직접 북한군을 지휘할지 아니면
그저 이렇게 뭐 정보를 수집하거나 데이터를 축적하거나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이 최선희 외무상이 러시아를 방문한다 이런 얘기, 뭐 군부 그리고 외무상까지 한다는 건 어떤 의미로 저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들어봐야 할까요? 러북 밀착이 상당히 뭐 강력하다라는 걸 의미할 테고요. 물론 예. 그게 지금 외신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어서 지금 뭐 사실관계는 좀 더 봐야겠지만 어쨌든 지금 그저 용병만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파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고위급들이 가가지고 구체적인 내용들을 협의한다거나 어떤 정보 같은 것들을 주고받는다라는 것은 그 러북 밀착이 굉장히 공고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사태를 보면은 일부 전문가들은 이렇게도 좀 분석을 합니다. 러시아와 동맹 관계를 굳건히 하면서 결국에는 우리와의 전쟁을 준비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좀 심각한 사안일 테고 우리 정부도 거기에 대해서 대비는 조금씩 해나갈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북한군 파병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뭐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시나리오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겠지만 어쨌든 엄중한 상황인 것만큼은 분명한 것 같고 그러면 지금 북한군이 갈 경우에 러시아가 대가로 무엇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다들 우려하는 것이 군사 기술을 만약에 전수해 줄 경우에 예를 들어서 뭐 ICBM 재진입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게 된다면 북한이 그러면 이것은 한반도에 엄청난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전쟁이 남의 전쟁이 아니라 단지 다른 곳에서 일어나는 전쟁이 아니라 우리의 안보와도 직결되어 있는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있는 부분인 거고요. 러시아가 북한에 이미 위성 기술을 좀 전수했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런 얘기들이 지금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예의주시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고요. 단기적인 전쟁 가능성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러한 기술들이 러시아에서 북한으로 전수돼서 한반도의 위협, 나아가서는 세계 안보의 위협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에 대해서 다들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와 공조해서 단계별로 여러 가지 시나리오마다 대응을 해 나갈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나리오별이라면은 뭐 하나씩 구체적으로 짜놓은 것들이 있는다는 말씀이시죠? 러북의 밀착이 어느 단계까지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들을 해서 그런 뭐 전쟁이 나지 않도록 위협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는 것들의 시나리오들을 아마 지금 착착 만들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 이 내용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북한이 평양에 추락한 이 무인기 사건에 대해서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자, 이번에도 어제 이렇게 북한이 얘기했습니다. 한국군의 무인기 침투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계속되는 북한의 이런 주장 어떤 의도라고 저희가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군에서는 그 대꾸해줄 가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북한은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주장을 펴면서 도발의 구실을 삼으려고 했거든요. 이번에 이 무인기에 관련된 이야기들도 우리에 대한 어떤 도발과 위협의 명분으로 삼기 위해서 끝없이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인데 명분을 삼으려는 거다. 거기에 대해서 굳이 이게 맞다 틀리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 자체가 북한의 수에 말려드는 것이기 때문에 군에서도 대꾸할 가치가 없다라고 이야기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부파병이 그 국정원에 따르면 그 8일부터 10월 8일부터 포착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무인기에 대해서 북이 발표한 게 10월 11일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정보 당국이 파병에 대해서 확인을 해준 게 18일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 이런 무인기가 발견됐다면 사진을 공개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 파병으로 인해서 국제사회의 비난 또 엄청난 파급 효과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덮으려는 의도로 이런 보인다. 것들에 대한 시선을 좀 분산하기 위해서 지금 무인기 이슈를 계속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도 저는 없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관련해서 이번 주 목요일에 이 북한의 이 우크라이나 파병 논의를 위해서 한미 외교 국방장관이 워싱턴에서 만남을 갖는다고 하는데 이 한미 동맹 차원에서 대응책이 구체적으로 좀 어떤 것들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좀 기대를 하고 계십니까? 지금 우크라 파병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국제사회와 공조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 외에도 지금 한미일 안보실장이 얼마 전에 또 만나서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이제 그 여러 가지 논의들을 해 나갔고요. 또 얼마 전에는 정부 대표단이 나토에 가서 그 지금 상황에 대해서 브리핑도 하고 정보를 교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2+2 외교국방장관 회의도 지금 3년 만에 개최되는 건데요. 여기에서도 이 우크라 파병과 관련된 공조에 대해서 아주 밀도 있는 이야기들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그
우리 정부에서도 지금 얘기하고 있듯이 러북의 밀착 상황에 따라서 얼마나 그들이 밀착해야 하고 이 전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도 단계별로 그 여러 가지 이제 카드를 가지고 시나리오별 대응을 하게 될 거고 그걸 한미 동맹을 통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하게 될 텐데 특히 이제 그 아마도 이제 미 대선 이후에 그 계속해서 이제 종전 가능성 이야기들이 막 나오고 있다 보니까 예. 북한의 입장에서도 이 계기에 어떻게 자신들의 전략적 가치를 가장 높일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파병이 일어났다고 보거든요. 그러한 여러 가지 국제적인 정세에 맞물려서 북한이 어떻게 나오고 있고 이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등등을 한미 동맹을 공고화하면서 이야기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북한과 러시아, 뭐 곧 있을 미국 대선 영향까지 굉장히 요즘 국제 정세의 정확한 파악과 대응이 우리에겐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차관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